서울 평창동. 높은 담벼락이 쳐진 으리으리한 저택. 차가운 진눈깨비가 내리는 늦겨울 오후. 성철은 평생 트럭 운전을 하며 맨손으로 강남의 상가 건물까지 올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자수성가한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지만 최근 몇 년간 큰아들 민수와 며느리 지연의 행동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6개월 전 성철이 허리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민수는 고작 며칠 문병 와서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아버지, 이 건물 제 앞으로 돌려주시면 절세 효과가 더 좋을 텐데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며느리 지연은 한술 더 떠서 아버님, 이번에 새로 산 저희 아들 차가 좀 낡아서요. 차 한 대만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성철은 자신이 돈줄로만 인식되고 있다는 차가운 자각에 깊은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이 일이 성철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었다. 한 달 전 성철은 실제로 희귀병 진단을 받고 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재산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때 성철은 결심한다. 내 돈만 보고 달려든 것들을 걸러내고 남은 반쪽 재산이라도 진심을 알아본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그는 완치 판정서를 숨긴 채 치료 전 찍었던 시한부 판정 서류와 과장된 내용의 파산 증명서를 위조해 낡은 봉투에 넣었다. 성철의 시험은 시작되었고 큰아들과의 대면을 결심한 성철은 낡은 점퍼 소매 사이로 비중 나온 거친 손을 비비며 큰아들 민수의 저택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평생의 자부심이 꺾이는 순간이다. 인터폰 너머로 들리는 며느리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 아버님 제사 때 오신다더니 왜 갑자기 연락도 없이 오세요? 지금 저희 애들 피아노 레슨 중이라 시끄러운 거 싫어해서요. 불편합니다. 아버님. 문조차 열리지 않은 현관 앞에서 성철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민수야, 나 모든 걸 잃었다. 병으로 재산을 다 날렸다. 몸도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고백한다. 심장에 비수가 꽂힌다는 게 이런 것일까? 잠시 후 현관문이 삐걱 열리고 민수가 나타난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보다 짜증과 실망이 역력하다. 아버지, 겨우 그 몇 푼 병원비 때문에 그러세요. 저희 사업에 투자하시겠다던 약속은요. 이제 와서 빈털터리가 되셨다고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5만 원권 몇 장을 대리석 계단 위에 툭 던지며 차갑게 내뱉는다. 이걸로 며칠 지내세요.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큰아들이 말을 하는 동안 아들의 말은 이미 내 귀에 들리지가 않았다. 괜히 시작했나? 후회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회오리처럼 내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성철은 그 돈을 줍지 않고 돌아선다.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열불이 올라오지만 그의 발걸음은 늙은 개처럼 힘이 없다. 그가 잃은 것은 재산이 아니라 자식에게 헌신한 세월의 의미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신뢰였다. 찜질방의 밤 성철은 난생 처음 홀로 찜질방에 몸을 눕힌다. 순간 마음 한켠에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자신의 친구 한 명 남지 않았음을 뼈저리게 깨닫는다. 평생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낯선 사람들의 코고는 소리 속에서 그는 외로움에 몸을 떤다. 천장만 바라보며 자신이 운전했던 트럭에 번쩍이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던 과거를 회상한다. 그때 그 빛이 나를 비추던 빛이 아니라 돈만 쫓던 빛이었나? 늙고 병든 몸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모습을 보지 않고 먼저 세상을 떠난 집사람을 생각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적시고 있었다.
다음날 찜질방에서 눈을 뜬 성철은 멍하니 앉아 한숨을 깊게 쉬고 난 후 휴대폰을 들고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웃음소리와 캐디의 목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배경음악. 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아빠, 나 지금 VIP 라운딩 중이야. 이번에 산 주식 때문에 바쁘고 다음 달 유럽 여행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 나중에 전화해. 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긴 신호음은 성철의 심장 박동보다 차갑게 그의 영혼을 찢는 듯했다. 둘째 딸하고는 큰아들의 충격이 도움이 된 건지 첫날처럼 못 견디게 가슴 아프고 그렇지가 않았다. 다만 전화를 끊고 난 후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시집 보내고 걱정된 마음에 집사람과 눈물을 흘리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부질없었구나라는 생각에 몸과 마음이 땅속으로 꺼질 듯했다. 성철은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에게 가기로 하고 찜질방을 나섰다. 비 내리는 시장 골목으로 터벅터벅 들어섰고 순간 예전 낡은 점포들 사이에서 막내 지훈이 어렸을 때 유난히 좋아했던 꼬리가 잘린 붕어빵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다. 그 당시 성철은 붕어빵을 사줄 돈은 없었지만 하지만 그 후 그 붕어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막내 아들의 해맑은 얼굴이 떠올랐고 지금도 그 기억이 나를 위로하는 듯했다. 다른 자식들과는 달리 지우는 아버지의 돈보다는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물었고 작은 일이라도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했던 아들이었다. 성철은 마지막으로 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은 지훈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신림동 언덕의 낡은 빌라로 향했다. 신림동 언덕 끝자락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하는 막내 지훈의 작은 빌라로 갔고 우산을 살 기분도 아니어서 우산을 쓰지 않은 채 걸었고 집 앞에 다다랐다. 그때 저 멀리서 지훈은 퇴근길에 비를 맞고 낡은 빌라 앞에서 서성이는 아버지를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왔다. 아버지,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옷이 다 젖었잖아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훈은 젖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집 안으로 안내하였고 감기라도 걸릴까 자신의 해진 내복을 꺼내 아버지에게 갈아입혔다. 옷을 갈아입는 성철의 모습을 본 지훈은 아버지 왜 이렇게 말랐어요?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으니 큰애와 둘째한테 받은 배신감과 서름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리고 지훈은 잠시 나의 거친 손을 잡았다. 지훈의 손은 따뜻했다. 그리고 마음으로 모든 걸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철은 그 순간 수십 년간 겪었던 서러움과 큰 자식들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억눌렸던 눈물을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며느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성철을 욕실로 안내하였고 낡았지만 깨끗한 수건을 갖다 주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서 어제 찜질방에서 샤워하는 내 모습이 생각이 나니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내 입에선 금수만도 못한 놈들. 평생 해보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마치 매일 그래 왔던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며느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았다. 저녁 상차림은 화려하지 않았다. 그냥 간장 양념으로 버무린 멸치볶음, 그리고 지훈이 퇴근길에 직접 사온 단돈 3,000원짜리 두부로 끓인 된장찌개. 성철은 그 음식을 보며 예전 큰아들 집에서 먹었던 수십만 원짜리 스테이크보다 훨씬 따뜻하고 진한 맛을 느꼈다. 며느리는 아버지의 밥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밥을 가득 담아주었다. 나는 밥 한 술에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세상 그 어떤 맛보다 맛있고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기가 그 어떤 음식보다 귀한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밥을 먹은 후 나는 막내 아들 부부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 나 이제 거동도 힘들고 빚쟁이들이 쫓아올지도 모른다. 너희에게 짐이 될 것 같구나. 혹시 나를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니? 왠지 막내 아들 부부에게는 이런 시험을 하기 싫었지만 해야 했다. 왜냐하면 먼저 큰애와 둘째에게 당한 배신과 서름도 솔직히 예상은 하지 못했었고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했지만 나에게 닥쳐온 결과는 처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밥을 차려주고 했어도 막내 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마음도 한편 들었기 때문이다. 막내는 아버지의 낡은 손을 꼭 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한다. 아버지, 저희가 돈은 없어도 아버님 누우실 자리는 있습니다. 빚은 제가 죽기 살기로 같이 갚을게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저희 집입니다.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주무세요. 이 말에 나는 숨이 막혔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흐느낌을 참아야 했기 때문에 막내의 이 말은 평생을 통틀어 가장 감동적이고 진실한 대답이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모두가 잠든 새벽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 성철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막내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곤히 잠든 모습은 어린 시절 순수한 막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성철은 가방 깊숙이 숨겨둔 비밀 주머니를 열어 강남의 5층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과 20억이 든 통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얼마 후 시간이 흐른 뒤 잠이 오지 않은 성철은 화장실을 가려다 막내와 며느리가 잠결에 나누는 소곤거림을 문틈으로 엿듣게 되었다. 여보, 우리 적금 깬 거 아버지 병원비로 먼저 쓰자. 의사는 나중에 가도 돼. 아버지한테 따뜻한 옷 한 벌 사드려야 하고 당분간은 생활비도 더 들어갈 거야. 나도 일자리를 하나 더 알아볼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성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말 도저히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내가 진정 찾던 자식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성철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내 아들 지훈아. 그리고 내 착한 며느리야. 너희는 나에게 돈이 아닌 시간과 마음,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온기를 내어주었다. 세상의 모든 재산보다 귀한 것을 너희는 이미 갖고 있더구나. 이제 이 아버지는 너희에게 진짜 유산을 물려주려 한다. 더 이상 길게 쓸 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고 경악하는 막내 부부 그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와 함께 등기 권리증 그리고 20억이 든 통장이 들어있는 걸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신 게 아닌지 깜짝 놀라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지훈과 아내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하고 만다. 뒤늦게 소문을 듣고 달려와 무릎 꿇고 비는 큰아들 민수와 딸. 민수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며 손목을 잡고 늘어지고 딸은 아빠, 저도 아빠 딸이잖아요. 저한테도 지분 주셔야죠. 라며 악을 썼다. 그 모습을 바라보니 남아있지 않을 것 같던 정마저 떨어졌다. 나는 차갑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람과 가족의 가치는 돈이 없을 때 증명되는 법이다. 너희는 오늘 내 아들, 딸로서의 상속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이제는 너희가 그 값을 치를 때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붉은 노을이 지는 공원 벤치, 지훈의 부축을 받으며 평온하게 산책하는 성철의 얼굴에는 오랜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가족의 진심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인생의 가장 귀한 가르침을 남기며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감동으로 끝을 맺는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감동 실화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사연으로 감사하겠습니다.